반갑습니다. 딱 1년 전, 그러니까 날짜도 사실 좀 비슷한데 작년 10월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레이저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가 제가 2023년에 리뷰했었던 레이저 키보드 중 가장 극찬을 했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딱 1년 만에 그 키보드의 후속 버전이 나왔습니다. 바로 레이저 블랙위도우 V4 프로 75% 무선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자,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품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모델은 75% 사이즈의 미니 키보드입니다. 바로 키보드가 나오죠. 보시는 것좀 사이즈 작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제품 설명서가 있고 스티커, 없으면 서운하죠. 그리고 퀵 가이드가 따로 있는데 요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의 패키징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하단 상단을 보면 손목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인원 키캡 풀러도 제공을 합니다. 이 무선 제품이니만큼 리시버도 제공을 하는데 리시버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4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하이퍼 폴링 버전의 리시버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탑재된 3세대 레이저 텍타일 오렌지 스위치가 3개 스페어로 또 제공이 돼요. 자, 그리고 C2A 타입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직물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텐션은 부드러운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만큼 부드러운 재질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약간 하드한 느낌이에요. 자, 손목 받침대는 레이저 키보드에서 늘 볼 수 있었던 플러시 인조 가죽 재질입니다. 키보드에 맞춰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폭이 넓고 또 두께가 있어가지고요. 쿠션감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키보드 하단에 마그네틱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5%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부터 아담한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상단 커버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75% 모델이 ABS 키캡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프로 모델은 드디어 이중사출 PBT 키캡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해야 될지 추가되었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커맨드 다이얼인데요. 이 부분이 어쩌면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냅스를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할 경우 또 추가로 커스텀 기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모드를 커맨더 다이얼 사이드에 위치한 이 모드 스위치를 통해서 원하는 모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커맨더 다이얼을 통해서 이 조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볼륨 조절부터 또 확대, 축소 혹은 스크롤 등 다양한 기능을 이 커맨드 다이얼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냅스 프로그램상에서는 커스텀 모드를 10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개까지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드 전환의 경우 측면 스위치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스위치를 누르면 이전 모드로 넘어가는 방식,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드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설정된 모드가 너무 많으면 그거 찾는 데만, 전환하는 데만 한 세월 걸리겠죠.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모드를 몇 가지만 지정을 해서 사용한다면 꽤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OLED, 이 디스플레이 등 커맨더 다이얼이라든지 모드 전환 시 정보를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로 사용할 땐 또 몇 번 블루투스 기기로 연결됐는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펑션 키를 누르면 키보드의 기본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에서 이 OLED 디스플레이가 맡은 또 다른 역할은 아무래도 뱀독 주입용 간지 파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냅스에서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GIF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든지 고정된 이미지를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정보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일단은 구색은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던가 또 화면 보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여튼 이거는 아마 차차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기다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스위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저는 키보드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라인업을 나누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광축 스위치 라인업이 이제 헌치맨 시리즈가 있고, 또 기계식 스위치 라인업은 이제 블랙 위도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블랙 위도우 시리즈라는 이제 부분에서 봤을 때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계식 스위치에서 레이저는 자체 스위치를 사용을 하는데, 현재 레이저의 기계식 스위치는 그린 축, 옐로우 축, 오렌지 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블랙 위도우 V4 프로 75% 모델은 레이저의 3세대 오렌지 축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출시된 75% 모델과 동일해요. 자, 제가 느낀 타건감에서 말씀드리면 블랙 위도우 V4 프로 75%와 V4 75%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빌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고, 또 스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타건감이 미쳤다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품의 설계부터 기존 레이저 키보드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분해를 해보면요, 차이점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단에 키보드 스위치와 PCB 뭉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묵직합니다. 가장 상단이 유리섬유 재질의 FR4 플레이트고요. 화이트 플레이트를 적용했는데 이건 이제 RGB 조명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포론 가스켓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또 플레이트 폼도 함께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후면으로 방염 테이프가 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주파를 흡수하고 이 타건 시 발생되는 중주파를 또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 케이스 쪽을 보면 추가로 또 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유저 커스텀에 초점이 맞춰진 키보드입니다. 따라서 이 스위치 스왑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함께 제공되는 부품 중에 투인원 쿨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스위치는 기본 이제 3핀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5핀 스위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뭐 그린, 옐로우 이 스위치들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입맛에 맞게 또 바꾸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호환되는 다른 스위치를 또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스테빌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탑재된 스테빌 자체가 윤활 작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딱히 바꿀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니 사이즈 모델은 풀 사이즈 모델 대비 타건 높이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높이 조절을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높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뱀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렇죠, 크로마 RGB 감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RGB는 기존 75%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 없습니다. 좌우로 사이드 언더글로 RGB 적용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스위치에 적용된 LED 렌즈로 인해서 고위도 RGB 연출을 보여주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기능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얼마 전 레이저가 새롭게 선보인 스냅탭 기능을 이 모델은 지원을 합니다. 이 스냅탭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띄울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을 할 때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처리하는 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D 키라든지 WS 키 같은 거. 그런데 이 키가 혹시라도 이제 동시에 입력이 되게 되면 보통 기존 키보드의 경우는 캐릭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냅탭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입력되던 키를 누른 상태, 아직 이걸 떼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새로 입력한 키 값이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조작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델은 시냅스상에서 한 가지 키 세팅만 이 스냅탭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원하는 이 키 세팅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AD 조합이라든지 WS 조합이라든지 QE 조합 등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 4000Hz의 고폴링 레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폴링 레이트가 높아지면 그만큼 무선 제품의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200mA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절전 모드로 사용할 경우 최대 2100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제공한다고 이제 스펙상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4000Hz의 이제 고폴링 레이트 세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타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키보드 품질의 높은 고폴링 레이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유선 모델인 75%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델은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유선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건데 가격. 네, 아름답습니다. 공식몰 기준 39만 9천 원입니다. 아마 기록을 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레이저 키보드 중 가장 비싼 녀석입니다. 그리고 기존 75% 모델은 화이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없어요. 느낌상 왠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블랙 모델만 있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등장했었던 블랙위도우 V4 75% 제품은 레이저가 이렇게까지 키보드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진짜 최고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75%의 폼팩을 유지하는 거, 풀사이즈 모델이 나오지 않는 거는 좀 불만이긴 합니다. 어쨌든 무선 그리고 올레드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지면서 뱀독만큼은 이전 모델 대비 더 진하게 품고 나온 녀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친 타건감과 더불어서 제품의 빌드 품질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모델의 핵심은 무선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 감성과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성능이 더해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격 그리고 풀사이즈가 아니라는 점이 전 좀 아쉽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저는 현재 레이저의 키보드 제품들 중 아마 사용감 부분에서 이 녀석이 1등,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진짜 이만한 사용감을 주는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운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뱀독이 쩔다 못해 막 흘러 넘치는 녀석인데 디자인도 아름답고요, 성능도 아름답고 그리고 가격도 아름답습니다. 자, 영상에서 살펴본 블랙위도우 V4 프로 75% 모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블랙위도우 V4 프로 75% 게이밍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